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첫 번째 여성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 장례식이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브라이트 장관 당시 확장됐었던 나토의 역할 등에 대해서 추도사에서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8%,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76%입니다. 경제에서 미국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기간 중 수백 배 이윤이 늘어난 대기업이 많고, 이는 소비자가 모든 고통을 분담했기 때문이라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역시 중간 선거와도 연관이 있는 이슈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와 오일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유럽을 위협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과 구금된 자국민을 교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드론 제조 업체인 중국 회사 DJI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 양국과 당분간 사업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회사가 러시아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미국인의 대다수는 중간선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며 75%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어린이 4명 가운데 3명을 포함해 미국인 반 이상이 적어도 한 번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질병통제국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의 거의 반은 대중교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국내 외적 이유로 엉망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오너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자금 등 이슈로 폭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매들린 올브라이트 이전에 63명이 있었는데 63명이 모두 남자였고 그리고 64번째 여자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국무장관이었고 얼마 전에 84세로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추도식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스토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는 이제 미국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공산주의도 싫고 나치도 싫고 해서 그 부모 따라서 11살 때 모국어가 영어도 아닌 사람이죠. 미국에 와서 이제 가족의 뿌리가 유대인의 뿌리가 있었다는 것도 한동안 모른 채 자랐고 그리하여 국무장관 키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서 일하고 연설하고 할 때도 남자들이 굉장히 우습게 봤다고 하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슴에 다는 그 브로치 장식으로 아주 막 거미의 모습도 보여주고 어느 국가에서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뱀처럼 교활해 하면은 이라크 협상 대상자를 만날 때는 뱀 브로치를 하고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할 때는 풍선 브로치를 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약이 같이 간 그런 그 국무장관이었고 특히 본인이 체코슬라바키아, 유대인 이런 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토 확장에 상당히 신경을 썼고 많은 것을 이뤄왔었다는 것까지 지금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추도사가 한 15분쯤 전에 끝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그를 기억을 했습니다. Madeline understood her story was America's story. Her story was America's story. She loved to speak about America as the indispensable nation. To her, the phrase was never a statement of arrogance. 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이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본인이 연방 그 상원 의원일 때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함께 많이 했죠. 굉장히 그 우아하다, 터프하면서도 우아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유를 향한 힘 그의 그 무슨 우아함이라든가 선함이라든가 품위 이런 것이 자유를 향한 힘이다. 오늘도 이제 그 같은 그 기억을 해줬습니다. 키가 4피트 10인치밖에 안 되네요. 1996년도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됐었고 첫 번째 국무장관 이후에는 여자 국무장관이 그 이후에 2명이나 더 나왔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뭐 그런 형태로 나왔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례식장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추도사를 했고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반 그 경제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미국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그 이상에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이슈가 어떤 이슈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뭐 경제적인 동물이죠.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경제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것,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in general 하게 40% 지금 미국에서 한 가지 이슈만 얘기하라면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최고조이기 때문에 내려갈 길만 남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크게 물가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확신이 계속 줄어든답니다. 갤럽의 경제에 대한 확신 지수가 4월 달에 이게 100부터 플러스 100부터 마이너스 100까지로 그냥 한 200 정도가 있는 거죠. 4월 달에 마이너스 39랍니다. 3월 달에도 마이너스 39였고 올해 초보다 더 나빠진 거죠. 1월 달에는 마이너스 26이었고 2월 달에 마이너스 3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월, 2월보다 3월, 4월에 경제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밖에 안 됩니다. 아주는 빼고요. 좋다 18% 합쳐야 20%. 그에 비해서 미국의 현재 경제 상태는 나쁘다 42%. 뭐 그럭저럭합니다. 38% 정도 되거든요. 4분의 3은 76%가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특히 이제 본인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17%가 지금 미국이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를 꼽아라. 하면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17%, 12%는 전반적인 경제 상태, 6%가 연료비와 오일값 등등인데 이 모든 것들이 미국 국내만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오일값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중국이 다시 수천만 명 테스트를 시작하고 더 닫을 수도 있고 해서 국민들이 생활 필수품을 사들이기를 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허용할 정도가 되니까 그럼 제조업은 어떻게 되지? 그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못 만들면 여기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4월 1일부터 19일까지 1,0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4%포인트입니다. 물가 상승 하는데 그러면 물가 상승이 있을 때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나 수입해서 파는 업체나 전부 인건비를 포함을 해서요. 원자재비가 늘어나고 수입을 해서 하는 곳도 역시 수입해올 때 물가가 그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소비자 여러분들께 가격 상승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허쉬 초콜릿이 지난 몇 번 초콜릿 가격을 올리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은 미국의 100대 기업을 쭉 그 가디언이 굉장히 아주 막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가디언의 기사가 그다지 길지 않거든요. 미국의 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때로는 너무 길다 할 정도인데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기사는 무척 깁니다. 비용을 완전히 손님에게만 미루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은 심지어요 뭐 11만 %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익이 늘어난 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고요? 장난감 만드는 마텔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의 분석이 결론을 내리기를 기업이 가격 인상하는 것을 막 자랑하면서 투자자들과 그 기업, 회사 자체를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지금 미국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평균 이제 소비자들은 임금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마이너스 임금 인상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국의 100대 기업의 평균 같은 기간, 팬데믹 기간 동안의 순수익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평균으로 49%가 늘어났고 일부 사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1만 1000%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100대 기업 가운데서 10군데만 빼고는 모든 기업이 돈이 너무 넘쳐나니까 자사 주식을 다시 매입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죠. 고통 분담을 우리 같이 하고 있다. 우리도 뭐 재료비 상승하고 해서 이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은 해서 이 가스 요금도 오른 게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그런데 쉐브론은요. 지난 두 분기에 이윤이 240%가 올랐답니다. 이렇게 오를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배당금을 늘리는 거죠. 배당금을 늘려서 일부 그 주주들이 조금 그 편안해지고 돈을 더 갖게 되고 소비자들은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나이키 운동화 회사도 이윤이 53%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균이 49%라고 했으니까요. 스틸 다이나믹스 뭐 강철 만드는 회사니까 뭐 809% 올랐다고 하면 소비자들과 직접 연관은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멀리 느껴집니다. 알버슨스 이 마켓에 가면은 뭐 식료품 같은 거 가장 비싼 곳 가운데 하나가 알버슨이잖아요. 671%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요 할 때 이윤이 늘어났습니다. 아마존 소매업소 333% 늘어났고 쉐브론 뭐 전체적으로 조금 기간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길게 2년 정도 잡는다면 144% 그리고 허쉬 초콜릿 말씀드렸고요. 또 나이키 53% 말씀드렸고 홈디포는 중간 그 100대 기업이 많이 번 49%보다는 조금 작은 38% 이윤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는 4%만 증가를 했고요. 미국 사람들 임금은 이래저래 따져보면은 2020년 1, 4분기 그러니까 코비드 19이 시작되기 직전에서 2022년 올해 1, 4분기 이 2년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1.6%밖에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대 기업은 평균 49% 그리고 마텔처럼 11만 1000%까지 이윤이 증가한 곳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가디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여기 가격 뭐 이런 것에서만 딱 끝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제가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LA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애리조나 그 티를 만드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99센트 그 티를
지금 수십 년 동안 하고 지금도 올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애리조나 그 아이스티 캔에 들어있는. 그런데 내가 99센트 올리는 것보다 타격 입는 게 나아. 그 이후에 LA타임즈와의 인터뷰 이후에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는 이 개인 회사잖아요. 개인 회사니까 주주들, 배당금, 뭐 이사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도의 부자면 좀 이윤이 줄어들어도 이렇게 좀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장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회사의 그 오너가 나는 무슨 뭐 빵 가이처럼 브레드 가이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오일 가이처럼 뭐 이거 힘들어서 우리도 올립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현대 기업들이 너무너무 커졌기 때문에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렵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물론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되기는 했지만 물가 상승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한 사람이 마린 르펜 극우주의자인 바로 그 후보였거든요. 졌지만 굉장히 많은 표차. 뭐 예전에 지난번 그 1차 선거에서보다도 더 지난번 2017년보다도 훨씬 그 격차를 줄였잖아요. 아버지 때보다도 격차를 줄이고 이러한 것이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파리의 엘리트들만 생각하는 뭐 이마뉴엘 마크롱의 당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린 르펜의 당은 홀로코스트조차도 부정하는 당이거든요. 푸틴과 친하고 무슨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이민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미국과 미국 밖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겪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만약에 아리조나 그 아이스티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미국의 타겟과 월마트가 할러데이 때에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뭐 소비자 물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주들이 얼마나 반발했는지 모른다. 해서 그 반란이 일시적으로 주식값을 폭락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가지고 왔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디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만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용을 해서 아주 그 이윤을 크게 확대하는 그런 주택업계에 뭐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요. 공급망 때문에 원자재 너무 비싸고 요즘 노동력도 비싸고 일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데 그 포터 그룹과 레나 그룹이 의도적으로 착공 같은 것을 허가는 받아놓고 착공을 느리게 해서 공급을 많이 안 해줘서 주택값을 제한이 되니까 높은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값의 인플레이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것도 있다. 곡물 시장 같은 것도요.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수입하고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회사는 4군데밖에 없답니다. 이 4군데가 미국 그 곡물 유통의 90%를 차지한답니다. 그게 바로 10군데의 보험회사가 전체적인 그 보험을 다 갖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런 일들 해서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법안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수익을 막기 위해서 계속 올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기업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남는데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임금은 정말 요만큼 올려주고 뭐 11만 %까지 이윤을 확장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자사주의 매입하는 것을 막는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바이든 대통령은 하고 있고 상원과 하원에서는 과도한 수익을 막는 법안 그리고 소비자들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라. 반독점법 해라. 왜 곡물을 뭐 몇 군데, 4군데 회사가 뭐 90%를 관리를 해야지 되는가. 주택시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빵과 같은 완전 우리 그 필수 그 먹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해야지 된다. 민주주의, 자본주의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3월 달에
버니 샌더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이랑 같이 일하는 지난번에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2차 대전 때 그때 뭐 한번 그 이후에는 뭐 거의 집행된 적이 없는 초과 이윤세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한 추가 세금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발의를 했고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굉장히 극좌잖아요. 진보잖아요. 기업은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의 상원 의원도 비슷한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을 특히 오일 회사에 초점을 맞춰서 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미국인들은 전례 없는 기업의 탐욕에 지쳐 있다. sick and tire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점점 돈을 뺏기는 것 이런 것에 지쳐 있고 가스, 식품, 처방약값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고 있다.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보면 뭐하는가. 식품값, 가솔린값, 처방약값이 저 위로 올라가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디언은 어쩌면 버니 샌더스 의원의 주장이 옳을 것도 같다. 그러나 세컨 타이어드한 미국인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에 반대하면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가능성이 0%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친기업적이기 때문에. 물론 큰 그림을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하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똘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지켜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북한 러시아 이슈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에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 북한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서는 미국 매체가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보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할 때의 말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더 상징적인 것이 의복이죠. 원수로 됐는데 국가 원수로 되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처음으로 하얀색 국가 원수복을 입고 연설을 했다. 아마 하얀색 이 원수복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 분명히 맞습니다. 2012년도에 됐으니까 10년 만에 이제 그렇게 입었는데 내용 자체는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의 근본 이익을 북한에 대해서 해치는 그룹이 있으면 우리가 핵을 쓴다 하고 이제 일종의 선언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북한은 화성 17호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은 화성 15호였다고 하는 바로 이 화성 17호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여줬고, 이게 이제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아직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 거기에 따른 국가 대 국가,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회담을 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취임식 임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할 때 5월 10일 취임식인 것 알면서도 4월 25일인데 열흘 남았습니다 했더니 또 어떤 까다로운 분이 막 난리 치시는데 여러분도 저도 5월 10일 취임식인 것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15일 남은 것을 10일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항상 북한이 강조하는 겁니다. 핵무기의 그 근본 그 존재의 이유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전쟁 억제력.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다 하는데,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핵무기의 제2의 임무를 단호하게 완수해야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 몇 주일 동안 계속 북한이 경고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핵을 가진 러시아가 핵을 다 그냥 포기해버린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을 해버리고 만에 박살을 내고 만에 우리는 어떡하지?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데 이 위험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이 내용은 이제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여러 차례 연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을 할 것이고 무기도 보내고 독일도 이제 중무기를 보낸다고 서약을 한 것이고 뭐 당연히 보낼 것이고 그런 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동맹인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해서 러시아의 그 가스 회사가 우리가 에너지를 그 나라에 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 주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 이게 꼭 이 두 나라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미 경고를 받은 나라가 많잖아요. 루블화로 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계약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들도 지금 황당한 거고 말하자면 위협을 하는 거죠. 니네 나라들 우크라이나와 지금 가깝지?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의존도가 50 몇 %와 90%라고 하는데 폴란드는 이 러시아 회사 그 가스 프롬이라는 회사가 이들 국가에 경고를 한 거거든요. 루블화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안 줄 거야. 계약 있는 데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가스 공급의 90% 이상이 러시아에서 온답니다. 아니 한 국가 경영을 이렇게 위험하게 했나요? 그것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이제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시절이라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거 분산을 좀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 말까지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조금씩 그 착출을 해서 이쪽에 보내고 한국에서도 조금 보낸다고 하죠. 두 나라 계약이 이제 연말에 끝내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미국도 빨리는 안 되지만 미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할 테고 중요한 건 이제 노르웨이와 그 파이프라인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러시아가 굉장히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 보라고 위협을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불가리아와 폴란드는 어느 정도 그 10월 달부터 이 노르웨이 그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되면은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그 집행위원장이 그렇게 세게 말 안 하는데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DJI라는 회사는 뭐 드론을 하시는 한국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실 테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개인적인 그 카메라를 DJI에서 나오는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신데 이 회사가 중국 회사입니다. DJI에서 만드는 그 카메라를 미국 회사들이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가격 대비. 해서 이 DJI가 세계에서 드론 자체는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 회사가 우리 당분간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이 드론 팔지 않겠다.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정책에 그 작은 글자로 써 있는 것을 봐도 우리의 드론은 민간 목적이지 군사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지만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지금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니까 러시아의 구독자 70만 명을 잃어버려야지 될 그럴 정도인데 중국이라는 국가는 국가가 결정을 한 거겠죠. 당연히. DJI가 러시아와도 이거 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지 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와도 안 하고 러시아와도 안 한다 했는데 러시아에 그 드론이 필요하다면 중국에서 안 한다 한 것은 이게 굉장히 지금 처음입니다. 이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제재를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그 CNN 방송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장시간 동안 탑뉴스였습니다. 미국 해병대원이었는데 그 러시아에서 수감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미국에 수감돼 있던 이 두 사람을 교환을 했습니다. 뭐 전쟁 포로는 아니지만 서로 수감자를 교환했는데 미국의 전 해병대원은 2019년부터 구금돼 있습니다. 트레버 리드라고 뭐 뉴스에서 많이 전해드렸던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에 가서 술을 마시고 러시아의 그 혐의 자체는 러시아 장교를 폭행한 혐의다. 가족과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 하고 어떤 형태로든 다른 나라에 구금돼 있으면 미국이라는 정부가 그 우리나라로 국민이기 때문에 데려오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많은 것을 양보해 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이 나오면서 CNN과 막 인터뷰했어요. 그동안 고맙다. 뭐 CNN이 뭐 보도도 잘해주고 하고 어머니도 뭐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9년형을 2020년도에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러시아로 보내는 그런 사람은 20년 징역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억 달러 이상 그 가치로 보면은 코케인을 미국으로 그 밀수하려는 이런 혐의로 지금 뭐 복역 중이었던 사람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역시 그 국가 대 국가는 국민을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다른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은 하고 그 정도의 통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열려 있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미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 여행하지 말라고 하고 미국 국민들도 러시아에 있는데 꼭 그곳에 있지 않아도 되면은 귀국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민주국가가 아니고 이렇게 그 독재 국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뭐 뭔가가 조금치의 뭐 먼지만큼의 딱 그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을 그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딱 잡아서 뭔가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방문하지 말아라. 러시아 사람 귀국할 수 있으면 빨리 귀국해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인의 거의 4분의 3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여기서 드물게 그래도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조금 보입니다. 갭은 있지만 그 갭이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월보다도 6%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4월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가 46%. 이건 좀 민주공화가 갈려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 70%가 그거 잘한다. 아마 그 나머지 30% 가운데는 더 해야지. 중무기를 헤비 웨폰을 더 일찍 많이 보냈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24%가 지지를 하는데 로이터와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지 많진 않아서 오차 범위는 4%포인트인데 중간선거를 또 연관을 시켜서 봐야지 되죠. 중간선거에서 미국 사람들 대다수는 그러니까 한 반 정도, 그 반 정도는 우크라이나를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것을 찬성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미국 유권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4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조사에서 이것을 빼고 전반적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42%, 4%포인트 낮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 32%, 경제 분야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경제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식시장 지금 그 엉망이잖아요. 어제 특히 엉망이었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그 감은 갖고 가야지 되잖아요. 한국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뭐 환율 문제도 있는 것이고,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엉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 시장이잖아요.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또 그 다우지수뿐만이 아니라 무슨 그 러셀 조금 그 작은 단기 경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러셀 2000 지수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S&P 500가 4월 달에 7.8%가 내려가서 2020년 3월 이후 최저니까 2020년 3월 달 그때 팬데믹이 시작해서 문을 막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시에서는 닫기 시작했을 그때죠. 그때 충격이 컸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제 가장 크고 어제만 하더라도 2.8%가 빠졌으니까요. 올해 13% 전체적으로 하락했고 다우지수도 올해 초에 뭐부터 시작해서 뭐 9.1% 정도 빠졌고 나스닥도 올해 21% 다우지수가 이제 덩치가 더 크니까 조금 덜 빠졌고 해서 나스닥도 2008년도 10월 이후에 한 달로서는 이제 최고의 하락인데 뭐 나스닥 애플 또 뭐 메타 그 페이스북 구글의 그 알파벳 모 회사 테슬라 넷플릭스 테슬라는 어제 엄청 빠졌고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그 주가였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그 러셀 2000도 8.7% 정도 내려갔는데 낙관을 해야지 될 이유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자율 인상 계속되죠. 인플레이션 뭐 아직까지는 눈에 띌 정도로 내려가지 않고 주택값도 여전하고 에너지값 그렇고 그리고 공급망도 또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고다. 올해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경제 성장이 3%는 될 거야 라고 낙관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또 돌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생각을 투자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주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게 있다면 뭐 미국 기업 괜찮다 해서 S&P 500 기업 가운데서 지금까지 수익을 발표한 넷플릭스가 내일이죠, 목요일? 내일인가요, 넷플릭스가? 어디가 내일이죠? 아무튼 유명한 회사가 내일이 하나가 있는데 1, 4분기 수익이 어쨌든 발표한 500대 기업 가운데서 135개 수익을 발표를 했는데 80%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익이 넘었거든요. 커멘터리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눈부시게 상승했었던 여러 가지에 비하면 지금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까지도 있고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긴 하지만 보통 한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낙관하는 사람은 올해 뭐 3% 성장은 될 거야. 엇갈리는 겁니다. 너무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 내부와 외부에서 같이 갈 수도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조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많은 분들께서는 뭐 S&P 500 인덱스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ETF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량 주식 중에서 S&P 500 가운데서도 그로스 같은 경우는 그 BOOG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크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또 위험 요소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그 밸류드 된 그런 그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좀 이윤이 좀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VOO처럼 이 S&P 500 가운데서 한 반 정도는 그로스로 그리고 반 정도는 밸류드 된 이런 주식을 그 합쳐놓은 이런 것들을 해놓고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현명한 것 같아요. 뭐 엄청난 부자 같으면 돈을 엄청 뭐 모험을 해서 많이 받고 많이 잃기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요즘엔 더 많이 그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어제 12.2%가 내려가서 126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이 이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면서 440억 달러를 다 캐시로 사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트위터까지 합쳐서 회사가 5개잖아요. 우주하는 회사, 자동차 회사, 뭐 또 무슨 뭐 디깅하는 회사, 또 무슨 뇌의 구조를 연구하고 뭐 이러는 회사와 트위터까지 합치면 아무리 현명해도 그렇죠. 어떻게 다 저 사람이 하지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트위터는 아무리 빨라야
올해 말이 돼야지 인수 과정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트위터 사람들이 그대로 그 운영을 할 거고요. 트위터가 미국의 회사 가운데서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기도 하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아주 말하는 것도 직원들이 일하는 환경은 좋은 자유로운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래서 일하는 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캘리포니아주의 무슨 고용국에 관련된 곳 그리고 또 한 군데에 고소가 들어갔잖아요. 테슬라에서 인종차별 심하다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워싱턴에서는 빅테크를 일론 머스크가 탁 인수를 해서 완전 보수의 그 어떤 그 SNS로 만들어야지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말 너나 나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다 끌어들여서 큰일 나겠구나 해봐야지 하는 거죠. 다 장단점이 어느 정도는 있을 테고요. 해서 이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스피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어쩌면 빼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주 들어오신 얘기지만 이번에 또다시 발표가 된 건데 이 미국의 예방 서비스 특별국이라고 있는데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뭐 심장마비라든가 뇌졸중 예방하신다고 베이비 아스피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베이비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하지 말아라 하는 새로운 권고안 확정입니다. 이득보다 출혈 위협이 더 높다는 건데 나이별로 40세에서 59세 사이는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출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안전하기는 하지만 또 이미 심장마비나 뇌출혈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복용을 하셔야지 되고 지금 복용하시는 분도 오케이인데 새로 복용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5세 이상이 되셨다면은 그것을 에브리데이 복용하는 것을 의사와 상의해서 멈춤 쪽으로 가는 것도 권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4명 중 1명이잖아요. 사망자 가운데서 60만 명이 이제 심장마비를 겪고 매년 또 60만 명은 첫 번째 뇌졸중을 겪고 하는데 2016년 이후에 과학적인 증명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베이어 칼리지의 심장 전문의인 그 살림 버라니 박사도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게 효과가 무척 높기 때문에 이걸 꼭 동시에 해서 출혈을 높이는 것은 위험하다.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무조건 의사의 처방 없이 베이비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하시는 것은 스탑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은 항상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리저리 하여 미국 사람들 반 이상이 적어도 한 번은 이제 그 팬데믹에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지금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요. 1분을 더 할 뻔했어요. 일단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이게 더 좋네요.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한 번 정도는 걸렸다 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하고 어린 아이들은 4명 가운데 3명이 그랬다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항체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거고 미국인들도 한 60% 정도는 항체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야지 된다는 사람이 50% 이상입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요. 백악관에서 열리는 기자들 미팅에 가지 않습니다. 80세 넘으셨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